노인분들이 응급실에 오는 모습들은 예전과 비슷한 것들은 이제 낙상에 대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은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좀 다른 모습들 중에는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넘겨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호중입니다. 노인분들한테서 가장 문제는 사실은 넘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 사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일단 이런 골절 사고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근육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2차, 3차의 어떤 후유증,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다. 염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또는 실제로 어떤 평상시의 어떤 활동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이랄지 그리고 어떤 더 노화의 현상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진다.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자체가 화장실 또는 집 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 안에서 또는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충분한 미끄러움 방지 또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들을 노인분들이 계시는 집에서는 반드시 좀 설치를 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상에 대한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는 그래도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또는 그 친척이나 자녀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을 받아서 그분들과 어떤 상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노인분들이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한테서 보는 모습은 실제로 가족이나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질환에 대해서 어떤 그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시고 주위에서 발견돼서 결국 119 타고서 오긴 하셨지만 치료를 받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 의료진들도 어느 선까지 저희가 치료에 나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리고 이런 우울감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그 골든타임을 넘겨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현장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환자가 어떤 병원에 가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친 채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응급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정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119를 통해서 이송을 해 오셨었는데 최근에는 또 낙상 환자셨는데 그분은 이틀이나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무슨 교육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상황에서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셨는데 그 약 자체로 인해서 의식을 좀 잃은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식사는 잘 못하시는데 또 약은 꼬박꼬박 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밑에 전열기구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은 채로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뒤에 등에 화상이랑 욕창이 발생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의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가족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가장 먼저 그냥 버튼만 꾹 누르면 연결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119가 이 번호에 저장돼서 누르면 연결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그런 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주위에 어떤 무슨 교회나 절이나 관련 기관들에 미리 좀 신고를 해서 나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발견되시는 응급실에 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부동산에서 집
잠깐 보러 왔다가 문의하러 왔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택배 기사가 지나가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우표물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집이 잠겨 있거나 또는 문이 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일단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도움을 좀 요청해 놓고 부탁을 해놓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이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자녀들한테 노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부모님을 근처에 있는 병원하고 연결을 좀 시켜놓고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그 가족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60이 넘으신 또는 70이 넘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대형 병원에 그 부모님들의 차트를 좀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문제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병원에서도 환자분의 차트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포화 상태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어떤 진료하는 의사나 진료과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과가 또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그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이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그 빨리 환자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다가 부모님의 어떤 차트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연락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내 몸이 이제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신고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119 신고를 참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신고를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요즘에 집 근처에 병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도서벽지의 어떤 상황들도 있지만 보건소와 또는 근처에 있는 뇌외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병원에 가서 1차적인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이 근처 병원에서 1차적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으시는 게 좋겠고 그 병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일단 신고해 줄 수 있는 또 신고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습관 또 근처 병원과 친해지는 습관이 앞으로의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